자, 주식 해외선물 전문가 션타임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달러의 방향성을 통해서 해외선물의 방향성을 예측해 볼 수 있도록 하고요. 달러 환차익의 미래 시세와 세계 경제 흐름을 읽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달러는 어저께 추가적인 상승 돌파 나왔었는데요. 자, 95포인트를 돌파하지는 못하고 다시 눌리면서 현재는 94.75포인트까지 내린 눌린 모습입니다. 자, 어저께 달러는 추가적인 상승을 노려봤었는데요. 자, 달러가 어저께 상승할 수 있었던 이유 뒤에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자, 어제 발표되었던 졸트 구인 건수, 미국의 구인 건수, 미국의 고용 지표를 통해서 미국의 고용 시장이 상당히 탄탄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예상치보다 높은 실제 수치가 발표가 되면서 미국의 고용 상황이 탄탄하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저번 주에 발표되었던 비농 지표는 아쉽게도 예상치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치를 발표를 했지만, 하지만 실업률이 15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4.1%를 기록을 하면서 역시나 미국의 고용시장은 탄탄하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로 인해서 어저께 달러가 한 차례 상승을 이어갔었고요. 또한 내년 2018년도 금리 정책에 대한 기대가 보여지면서 상승했습니다. 자, JP모건은요, 내년 금리 인상 전망치를 횟수를 3회에서 4회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자, 4회라는 것은 내년에 총 1%가량의 금리가 인상될 것이다라고 예고하는 것과 동일하죠. 자, 현재 제롬 파웰 이사가 차기 연준 의장으로 지명되었지만, 그래도 연준 내에 매파적인 분위기는 바꾸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것이 JP 몰건과 그리고 시장 참여자들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달러가 한 차례 상승한 거죠. 다만 지금 현재 트럼프가 아시아 국가들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저께는 한국을 방문해서요. 오늘은 국회에서 연설까지 했었죠. 봅시다. 자, 트래킹 트럼프라 그래가지고 트럼프의 정치적 행보를 나타낸 모든 그 경제 기사들을, 그러니까 그 정치 기사들을 모아놓은 겁니다. 지금 보시면은 어디 있나요? 네, 트럼프가 서울에 도착했다라는 이 기사입니다. 자, 오늘은 어저께는 트럼프가 한국을 다 방문해서 이제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과 같이 회담을 North Korea casting a long shadow over this trip. 저기 베이징으로 넘어가서 시진핑 주석과 만남을 가질 예정입니다. 자, 어쨌든 지금 트럼프의 지금 아시안 국가들의 방문으로 인해서 북한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다시 커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북한의 반응이 북한이 잠자코 지켜보지만 않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전망 속에서 달러가 추가적인 상승은 좀 제한된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돌파를 시도를 했지만 95포인트는 딱히 돌파하지 못한 모습입니다. 자, 하지만 지금 달러가 상승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은 여러 가지들이 많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제롬 파웰 이사가 차기 연준 의장으로 지명되면서 내년에 어쨌든 간에 예상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비둘기파적 정책들이 나올 거예요. 금리 인상이 매파 인물이 인선되는 것보다는 연준 의장으로 인선되는 것보다는 좀 더 비둘기파적, 좀 천천히 점진적으로 금리가 인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상대적으로 다른 통화보다 매파적이라는 부분이 상대평가적으로 달러를 상승시킬 예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달러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세계 6개 주요 통화에 대한 평균 가격이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었죠. 자, 보시면은 지금 현재 엔화와 일단 먼저 유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로는 지금 상당히 지금 하락세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죠. 자, 이번 9월 달을 기준으로 다시 약세로 전환되는 모습입니다. 자, 유로가 이렇게 약세를 보이는 이유는 뭘까요? 테이퍼링을 발표를 했지만 자산 매입 정책인 양적 완화를 내년 9월 달까지 연장시키고 또 마이너스 금리를 한동안 유지한다라고 발표했기 때문에 유로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또 파운드를 볼까요? 파운드? 자, 영국의 파운드 역시 지금 9월 달을 기점으로 다시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자, 파운드 같은 경우는 영국의 브렉시트의 과정이 순탄하지만 않기 때문에 계속 지속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죠. 자, 최근에 저번 주에 금리를 인상하긴 했지만
그 금리 인상 속도가 점진적일 것이다라고 상당히 비둘기파적 발언을 하면서 파운드 역시 약세를 유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엔화 보겠습니다. 엔화도 지금 계속 9월 달을 기점으로 계속 하락하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상당히 지금 저점까지도 뚫어가면서 추가 하락은 8,500라인 선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 엔화 같은 경우는 왜 하락을 하고 있나요? 자, 엔화 같은 경우는 일본의 아베 총리가 지금 연임이 기대가 되면서 아베 총리의 아베노믹스가 내년에 또 한 차례 유지가 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 심리 속에서 자, 엔화가 달러 대비 약세를 보이고 있는 거죠. 자, 지금 이 여러 가지 통화들을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엔화 보여드렸고요, 유로 보여드렸고요, 그리고 파운드를 보여드렸습니다. 이 세 개의 공통점은 뭐였나요? 다 약세를 보인다라는 점. 왜? 자국의 통화 정책이 상당히 비둘기파적이기 때문에 보이는 약세입니다. 자, 그렇다면 반대로 미국을 볼까요? 미국은 이번 연도에 벌써 0.5%의 금리를 인상시켰습니다. 자, 이번 연도 12월 달에 0.25%를 한 번 더 인상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내년에 JP 모겐이 지금 발표한 바로대로라면은 내년에 총 1%의 기준금리가 더 상승할 것이다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상당히 매파적인 경제정책이죠. 자, 이런 미국의 매파적인 경제정책을 따졌을 때 상대적으로 다른 통화보다 강세를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시장 참여자들이 인지한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에 무난하게 추가적인 상승은 95포인트를 돌파하며 55.50포인트, 더 나아가서 96포인트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달러는 매수가 계속 유리하다라고 주차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고점 부분이다. 고점에서 행보를 이어가고 있지만 이 행보의 끝은 추가적인 상승으로 이어진 예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나 적극적인 매수 들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94.60, 94.50에서 매수 포인트 잡으시고요. 자, 상승했을 때 95포인트 돌파했을 때 96포인트까지 이번 주 혹은 다음 주 초반까지 상승할 예정이니까요. 매수 대응이 유리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달러가 상승하는 모습 속에서 유로와 금의 매도 대응이 유리하다라는 점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군요. 자, 오늘 3분 달러 동향은 여기까지.